안녕하세요. 저는 몰도바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알리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시죠.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기도 했고, 몰도바에서는 간호사 일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또 조금씩 저축도 해서 아버지의 수술비도 마련하는 중이었습니다. 몰도바 내에서 누군가가 제 생활을 본다면 아마도 그만하면 충분히 좋은 생활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처럼만 지속 가능하다면야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들어 심각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얼마 전 동료 간호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몰도바는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 병원에까지 오게 된 모양이고요. 소문에 의하면 병원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직원 축소를 감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소문으로만 생각하고 치부하기에는 병원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았어요. 다들 조용히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누군가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걱정하던 사태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공지가 내려왔고 소문대로 재정적인 이유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내용이었죠. 불행하게도 감축되는 인력의 명단에는 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그나마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수술 비용도 모으고 있었는데 낭패였습니다. 제가 해고되면서 우리 가정에는 불행의 기운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끼니 걱정까지 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숙제가 돼버리고 말았죠. 아버지는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기에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여서 병이 악화할 것만 같아서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했죠. 그동안에는 몰도바 국가 내에서도 나름 괜찮은 직업군에 속하던 간호사였기에 큰 부자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의식주 걱정 없이 때로는 취미 생활 하나 정도는 하면서 살아가던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하나도 없어졌죠.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심해질 것이 분명했기에 빨리 다른 병원의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심장질환을 앓으시기 전에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음에도 우리 가정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가난이 너무 싫었고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만 했었지 실제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고당한 지금의 주머니 사정을 보면 더더욱 확실해졌죠. 돈을 벌 수 있을 때 저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더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았어야 했죠.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와 함께 해고당한 간호사 친구는 다른 병원에 재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저 또한 재취업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병원을 알아보고 다녔지만 더 이상 구인하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제가 해고당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재취업에 성공한 친구는 행동으로 바로 실행했고 극악의 경쟁률을 뚫고 재취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저의 굼뜬 행동력보다 심했던 것은 몰도바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몰도바의 GDP는 16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GDP가 약 1조 830억 달러인 것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수치이죠. 전 세계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업률도 점점 심해지는 추세였습니다. 저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에게 닥친 지금의 궁핍한 상황은 유독 저에게만 일어나는 불행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고 해서 국가는 그 책임을 모두 지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들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었죠. 잘 다니던 병원 간호사 직장을 한순간에 해고를 당했고 지금은 재취업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일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나중에 수술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욱 막막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너무 편한 일만 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제 상황이면 좀 더 돈이 되는 직업을 선택했어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간호사 일자리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간호사 일자리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일자리 그 자체를 찾아다녔습니다. 주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농사를 짓는 곳에서 일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사일이 없을 때는 건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건축 재료를 제조하는 곳에서 일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지역을 옮겨다니며 호텔이나 식당, 커피숍 등을 전전하며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웨이터, 요리보조, 청소부 등 다양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간호사 일을 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몸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지쳐가고 있었지만 당장의 끼니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고 아버지의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대로 지속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수술비도 조금씩 모아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둘 일거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꾼을 줄이고 자신이 스스로 하거나 친척들을 대동하기 시작했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건축 일거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순환이 안 되니 서비스 업종들도 장사가 안 되어 폐업하는 곳들이 우후죽순 늘어갔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상황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재취업에 성공했던 간호사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뜻밖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자신의 아는 지인 중에서 얼마 전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지인이 있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었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니 아시아 국가였고 영업 중 경제 수준이 전 세계에서 10손가락에 꼽히는 경제 강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기보다 일자리가 많고 아직도 일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 또한 잠시나마 그런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꿈을 말이죠. 아니, 부자가 아니라도 좋았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까지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를 혼자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렇게 한국행에 대한 꿈은 접어두고 다시 일거리를 찾아 헤맬 때였습니다. 그렇게 한국행에 대한 꿈은 접어두고 다시 일거리를 찾아 헤맬 때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연락해보고 아버지가 갈 만한 곳 근처는 죄다 알아보았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헤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쪽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당분간 친구와 함께 지낼 테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아버지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저의 미래를 위해 꿈을 향해 가라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저를 위해 어딘가로 떠나버린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한동안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작정하고 숨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적인 한계에 도달하여 일탈을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정말이지 제가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한국으로 무작정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하러 간다거나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충동적인 일탈에 불과했죠. 일탈이 끝나면 또다시 지옥 같은 쳇바퀴에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해외여행이자 첫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한국 여행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꿈의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일탈 여행이라고는 했지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행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할 만한 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바라보고 또 알아보며 다녔습니다. 사중10 처음에는 조금 무서운 마음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이라는 나라의 치안이 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죽하면 커피숍에서 고가의 노트북이나 지갑, 핸드폰을 자리에 놔두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손님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도 도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 탓이겠지요. 또 한국인들은 의외로 배려심이 깊어서 외국인인 저에게도 늘 친절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대접받는 기분마저 들 때도 있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한국 여행이 이어졌지만 저는 원래의 여행 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한국에서 미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하다가 다시 몰도바로 돌아갔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귀화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내어 같이 모시고 한국으로 왔죠. 아버지는 한국의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의료 수준도 세계적으로 고급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최신의 의학 기술과 고도의 진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암과 관련된 질병과 아버지가 앓고 있던 심장 질환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안하여 아버지에게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고 노래를 불러도 아버지는 자신도 돈을 벌어서 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 중이십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그 어떤 날들보다도 행복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저녁에는 아버지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웃음이 넘치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아버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